여기에 파리 현지 찐팬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미친 것 같아. 정말 너무 패스가 아름다웠어. 이강인은 정말 호나우딩요, 네이마르, 메시급이야. 강인이에스타. 최고의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와 같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주전이어야 해. 이강인 영입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이강인은 매번 주전으로 뛸 것 같아. 이건 골보다 더 아름다운 패스였어. 너무나 아름다운 패스였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정확한 패스였어. 그의 골 궤적, 기술력, 슛파워 너무 좋았어. 마치 로베르토 카를로스 같았어. 메시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아. 파리에서 계속 주전이어야 해. 그럼 나중에 음바페처럼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야. 그런데 엘리케가 걱정이야. 얘는 정말 물건이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야. 와우, 진짜 잘하네. 이에 팬들은 완벽한 패스였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이아몬드다. 한국 축구의 미래다. 위대한 골이다. 매의 눈이다. 시야가 정말 대단하다. 강인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뛰어난 선수이다. 음바페와의 호흡도 창의력이 높은 이강인이 제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16강 2차전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음바페의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11분, 절묘한 공간 패스를 했고 음바페가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2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AC밀란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은 이강인은 오늘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음바페가 2골을 넣은 파리 생제르맹은 레알 소시에다드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16강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던 파리 생제르맹은 8강에 올랐습니다. 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가 최전방에 포진했고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누노 멘데스, 베랄두, 리카 에르난데스, 아치라프 하키미가 포백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골문은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지켰고 이강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이강인을 향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피지컬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전방, 후방, 중앙 측면 어디서든 뛸 수 있다. 또한 수비에도 능하고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다. 완벽한 선수다. 우리 팀 입장에서 중요한 영입이었다. 우리 모두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잠시 팀을 떠났었습니다. 한 달가량이 지나 복귀한 뒤 지난달 중순 낭트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으나 이강인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 16분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어진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지만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오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 경기가 시작되었고 PSG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반 5분 음바페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바르콜라가 나가고 이강인이 투입됐습니다. 이강인이 후반 초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후반 3분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주벨디아가 공을 막아냈습니다. 후반 11분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감각적인 로빙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이를 잡은 음바페가 그대로 문전으로 질주했습니다. 이어 낮고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강인의 기가 막힌 패스 타이밍과 음바페의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이 맞춰서 나온 멋진 골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컵 부진하고 있던 이강인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장면 직후 음바페는 세리머니 장면에서 이강인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음바페의 멀티골로 PSG가 2대1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PSG는 16강전 총합 스코어 4대1로 소시에다드를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2점을 부여했습니다. 음바페, 돈나룸마에 이어 세 번째로 눈부신 활약을 입증했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 95%, 빅찬스 생성 1회, 키패스 1회, 롱패스 성공 2회 등 공격에서 좋은 스탯을 쌓았습니다.
다른 통계 매체 풋몹의 평점도 7.4로 높은 평점을 부여받으며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처음에는 네이마르 선수와 절정의 케미를 보인 후 네이마르가 떠나고는 완전 음바페 선수와 특급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기와 훈련에서 이미 많이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전 경기에서와 훈련 때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디올의 옷을 입고 촬영했어요. 마침 디올은 PSG와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고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팀원들은 제가 뭘 입고 어떤 화보에 나오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제 슛돌이 시절과 대표팀 사진을 찾아와서 놀리는데 이번 화보를 보면 분명 놀리고 웃고 떠들 생각부터 할 거예요. 특히 음바페 같은 프랑스 선수들이요. 음바페는 그냥 저를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크게 웃고 떠들지 않을까요? 라는 인터뷰의 내용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음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음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